당 생활도 일천하고 아무런 당무 경험이 없습니다. 늘 좌고우면하는 성격입니다. 박 전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우리 당을 장악해서 전행할 것 같아. 그래서 제왕적 대표가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호남 인사를 저는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 할 때 왜 그럼 그렇게 호남 사람들 올라가면은 다 잘라버립니까? 화면 보니까 이해는 좀 잘 되는군요. 말은 뜨거웠는데 흥행이 좀 안 된다. 3위. 자, 뉴스탑 10 선정은 8위입니다. 안 팔리는 전대 상품. 조수진 차장. 네. 왜 안 팔리는 겁니까, 아직도? 네, 우선 전당대회는 각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른바 잔칫날이죠. 그렇죠. 전당대회 날짜는. 그런데 보셨다시피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의 어떤 미래 그리고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어떤 흠집내기라든지 또 그 서로에 대한 어떤 막말 공세가 지나치다.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공방이기 때문에 지금 컨벤션 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거는 바로 이런 당의 잔칫날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렇죠. 당의 지지율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고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지율도 여전히 정체입니다. 바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후보는 박지원 후보에게 해도 너무한다.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쏟아낸다고 하는데 조수진 차장, 이게 네. 어제 바로 이희호 여사가 박지원 후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동교동계가 힘을 확실히 합치니까 문재인 후보가 아무래도 견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지금 어제 이희호 여사가 박지원 후보의 사무실에 가서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덕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교동계라는 거는 어떤 정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역 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동교동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신 그룹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도 지금 동교동계에는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인데 바로 이 동교동계가 결집하고 있는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중도개혁주의, 당의 정체성을 더 지금 중도로 가야 된다. 이런 절박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어떤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정당대회 결과가 일방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독주라고 예상을 처음 했는데 그거는 또 뚜껑을 까보면 쏙 꼭 그렇지는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후보가 호남 총리론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어떤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논리 전개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박지원 후보 측에서 강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후보의 수성이냐 아니면 박지원 후보의 뒤집기냐 지금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전 포인트를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이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여론조사 방식을 갖고 이 후보들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이인영 후보, 박지원 후보 이 기호순위니까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물어볼 수 있는데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나는 후보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문항을 답안에 넣는 것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가 상당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조수진 차장 이해관계가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네. 이것도 이제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인데요. 네.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초장부터 1, 2, 3, 4 이렇게 4가지 문항에서 답변을 하는 사지선다형으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원래 당초엔 이렇게 돼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문재인 후보 측이 제동을 건 것, 지금 지지 후보 없음을 그대로 할 경우에는 백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뭐 30%, 이인영 후보 30%, 박지원 후보 30%, 지지 후보 없음 이럴 경우에는 10%.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이 총 100분의 그 30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지 후보 없음을 빼게 될 경우에는
그 분모가 100이 아니라 90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 후보 없음을 그 배제해야 된다는 쪽이 문재인 의원 측인데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네, 이런 위기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선 본인이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만약에 지지 후보 없음을 빼버리면 아무래도 내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해석 때문에 그렇게 룰을 주장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초장에는 이 지지 후보 없음을 넣든지 말든지 이 여론조사, 일반 국민 자신이 여론조사는 있었군요. 문재인 후보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호남 총리 발언의 어떤 후폭풍이 워낙에 거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나 총선이나 문재인 후보가 주도를 해서 졌는데 계속해서 내가 당대표가 되어야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의구심을 표출하는 당원 대의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의 그 비율이 전체 100 중에 25%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복잡한 셈법이 있었군요.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독주만은 아닐 것 같다는 이 일주일 남은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경쟁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